그럼 우리 한번 텐트를 한번 쳐보도록 할까요? 자, 돌아봅시다. 짜잔. 오. 집까지 와서. 네, 지금은 우리가 텐트 치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혹시 텐트에서 잡으신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아직 없어요. 한 번 있어요. 올해 초에 처음 경험이었어요. 설악산 갔다가 내려와서 양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랑 텐트 빌려가지고 그 사용했던 텐트가 어떻게 생겼죠? 비닐하우스처럼. 아, 비닐하우스처럼 요렇게 길게 요렇게 폴대가 들어가는 거? 네, 맞아요. 아, 터널형이라고 합니다. 그건 단점이 앞뒤로 끈이 풀어지면 또로로록 넘어간다는 단점이 있죠. 최근에는 제일 많이 쓰는 게 도명. 요렇게 생긴 텐트의 폴대가 X자 이상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2개 이상 들어가서 돔을 이루어지는데, 얘는 폴대만 들어가지면 그래도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동이 쉽다. 그리고 최근에 가옥형도 있어요. 진짜로 한옥집 비슷하게 뭐라고 해야 될까, 가옥 요렇게 집 모양으로 요렇게 생겼어요. 대부분의 텐트가 설치 방법이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누구는 이게 맞다, 누구는 이게 맞다라고 좀 이견이 갈리는 게, 저는 바닥을 먼저 고정하는 편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런 야영장에서는 바람이 불었을 때 바닥에 고정을 하지 않고 폴대를 꼽는 순간 얘가 오즈의 마법사가 됩니다. 날아갈 그 오즈의 마법사. 그러니까 연이 돼서 바람에 의해서 저 멀리 날아갑니다. 아주 낭패죠. 그래서 보통 바닥을 먼저 고정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폴대로 일단 모양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플라이를 올리고, 플라이에 이제 고정택을 하면 전문용어로 이제 스톤 가드라고 옆에 또 달려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스톤 가드들을 옆에다 잘 박아주면 텐트가 아주 예쁘게 만들어지죠. 이게 예쁘게 만들어졌다의 의미는 텐트가 이제 흐물흐물해 보이지 않고 뭔가 짱짱해 보이고 팽팽해 보이면 일반적으로 잘 쳤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이 잘 열린다. 아, 그럼 잘 친 거예요. 근데 잘못 치게 되면 문이 안 열려요. 자, 배수하는 방법은 설치의 역순이에요. 근데 접는 방법은 접는 그 방식에 따라 또는 텐트 종류에 따라 좀 틀리지만, 제가 이따가 알려드리는 그 방식으로 치면은 대부분의 텐트에 적용할 수 있어요. 자, 텐트에 따라서 필수 구성품이 있어요. 한 번씩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폴대. 아우, 역시 선점했어요. 폴대. 핀? 그걸 뭐라고 하죠? 핀은 요런 작은 핀이고, 팩. 예, 팩. 뭐 하나씩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냥 텐트. 아까 제가 무슨 텐트라고 했는데, 안에서 자는 텐트라는 의미로 이너 텐트. 그리고 겉에 플라이. 이게 여러분이 레이어링 시스템을 배울 텐데, 여러분이 안에 입고 있는 속옷, 그리고 중간에 입는 옷, 그다음에 겉옷 이렇게 있잖아요. 텐트도 똑같은 거예요. 안에 이너 텐트가 있고 중간에 공간이 생기면서 보온 효과를 나타내주고 위에 플라이가 쳐지는. 만약에 이너 텐트와 플라이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효과가 없어요. 어떤 효과가 없다? 비가 왔을 때 플라이와 이너 텐트가 붙어 있으면 거기로 물이 스며들어요. 이너 텐트는 대부분이 방수 효과가 없어요. 그 플라이에만 대부분이 방수 효과가 있어요. 자, 이해했죠? 그럼 우리 한번 텐트를 한번 쳐보도록 할까요? 텐트 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지금 좀 해가 져서 어둑어둑하잖아요. 텐트는 반드시 해가 있을 때 쳐야 돼요. 여러분이 산행을 가거나 캠프의 일정을 짤 때 그 동선과 시간을 안배를 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랜턴도 찾기 어렵고 주변에 가로등도 없고 지금처럼 조명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전환입니다. 자,
일단은 대부분의 텐트는 겉면에 이 텐트가 어떻게 쳐져 있는지 완성품 사진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겉에 요즘은 이렇게 압축 스트링이 같이 있어요. 그럼 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줄여서 부피를 줄일 수 있는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한번 열어볼게요. 잘 기억하세요. 텐트가 어떻게 들어있었는지. 자, 그리고 텐트 주머니 안에 보면 대부분 텐트에 대한 사용 설명서와 어떻게 구성품이 들어져 있는지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일단 요거는 옆으로 좀 빼놓고요. 하나씩 한번 어떤 구성품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저는 이 제품은 매우 잘 패킹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도 이렇게 패킹할 거예요. 뭐냐면 폴대 들어있죠. 그 다음에 팩, 그리고 요거 플라이일 것 같아요. 얘가 플라이일 것 같고 얘가 이너 텐트일 것 같아요.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패킹할 때도 방금처럼 똘똘똘 이렇게 말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요렇게 있는 거에서 하나만 바꿔요. 플라이가 지금 안에 들어가 있죠. 저는 플라이를 제일 외부에다 놓고 말아요. 그러면 이 텐트가 여러분이 배낭에 매달은 거나 또는 밖 있을 때도 비가 왔을 때 이너 텐트가 젖는 걸 그래도 막아준. 그리고 대부분 텐트를 말고 난 다음에 폴대를 이렇게 넣죠. 그리고 닫아 놓으면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폴대가 상해요. 그래서 안에 같이 마는 것도 있고 훨씬 더 부피를 줄일 수 있어요. 자, 한번 또 빼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은 옆에다 좀 빼놓을게요. 매우 가는 팩 여러 개. 그리고 요게 중요해요. 요게 뭘까요? 요렇게 카본 폴대, 쟤들은 외부 충격에 입으면 똑 끊어지는 게 아니고 갈라지면서 깨져요. 그런 파손이 있을 때 얘를 그 중간에 넣어서 탭핑을 해주면 임시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은 요렇게 주머니 안에 다 같이 넣어주시면 안 잊어버리고, 마지막에 이 주머니도 텐트 안에 넣어두시면 젖지도 않고 잊어버리지도 않고. 텐트를 딱 펼치시면 요렇게 고리들이 있어요. 두 개 있는 게 대부분 정면이에요. 하나만 있으면 대부분 뒤고. 일단 펼쳐봐야 돼요. 자, 한번 펼쳐봅시다. 자, 얘 잡으시고 한번 놔볼까요? 입구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 데크로 칠 때는 입구가 어딘 게 좋을까요? 계단이 가까운 그렇죠. 계단 있는 곳. 만약에 반대로 하면은 여러분 밤에 들어오고 나올 때 낙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프라이버시를 좀 침해받겠죠. 문 열 때 사람들이 내 텐트 안을 바로 보니까. 그리고 텐트의 입구는 바람을 등지는 게 좋아요. 일단은 폴대를 쭉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러면 넣을 때 얘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저 끝에서부터 한번 넣어주세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 넣으시면서 네, 쭉 넣어주세요. 쭉 넣어주세요. 네, 하시다 보면 이렇게 자꾸 빠지는데 이건 넣으시면서 계속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요 정도. 여기를 돌려주면 되는 네, 거죠? 살짝 들어주시면 돼요. 자, 밀어주세요. 여기에 이런 걸쇠들을 다 걸어줍니다. 여기서 포인트. 여기 문이 열려 있죠. 왜 열려 있었을까요? 새 텐트잖아요. 왜 이렇게 마지막에 패킹할 때 요만큼 열어놨을까? 바람 빠지라고?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닫혀 있으면 텐트를 말 때 공기가 안 빠져나가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열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플라이 위에 보면 꼭지점들이 있어요. 그 꼭지점이 위에 잘 맞는지 한번 봐주시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남은 플라이 폴대 여기서부터 넣는 거예요. 요 텐트는 겉에입니다. 겉에 요렇게 넣어줍니다. 여러분 여기 끝에 이제 걸어주세요. 일단은 데크에 고정할 때는 이런 나무 바닥에 하는 것보다는 나무 틈에 이 데크팩을 꽂아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기퉁이는 그래도 서로 평평하게 대각선이 잘 펴져 있는지 그런 걸 같이 확인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걸어주세요. 자, 한번 일어나서 한번 볼까요? 어때요? 모양이 잘 나왔죠? 자, 요 각대로 줄을 당겨주면 텐트에 가장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게 해줘요. 그래서 요런 걸 스톤과 들어가고 요런 건들을 앞쪽에 적절하게 당겨서 쳐주면 태풍이나 바람에 잘 버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텐트가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으니까 텐트 꾸미기, 실내등과 겉에 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장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We could drive along an ocean reflecting the sun, or make a bed of green atop a wide open scene. Under a canvas of blue, I would draw ever nearer. 지금 믿고 있는 거 알죠? 와, 너가 제일 중요해. 아, 나야 뭐. 밥 잘 돼야지. 나 믿잖아. 자, 처음에 밥을 넣고 쌀을 넣고 물을 끓이면 요렇게 맑은 소리가 나죠. 근데 밥이 되면 텅텅텅 소리가 날 거예요. 요 소리보다 조금 그 둔탁한 소리. 둔탁한 소리. 네. 실제 산에 가서 우리가 고기를 먹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왜냐면 지금처럼 기름이 많이 나오니까. 예, 그래서 보통 삼겹살을 많이 추천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처럼 캠핑 사이트에서 올바르게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을 때는 가능한 거죠. 밥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쳐볼게요. 한번 쳐보세요. 네. 어때요? 아까보다는 훨씬 더 오, 소리가 어때요? 둔탁해졌어요. 아, 열어봐도 돼요. 왜? 미안하다, 민철아. 죄송해요. 제가 죽입니다. 짠짜잔. 오. 일단 일단 걔를 우리 거기 적힌 조리법대로 하면은 정말 제가 지금까지 하던 아웃도어 활동들은 극히 빙산이 예각이었다는 것을 느꼈고요. 자그마한 비닐 하나도 어떻게 사용하는지 따라서 활용 방법이 무궁무진하고 또 되게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걸 되게 좀 흥미를 느꼈어요. 그리고 특히 L&T 활동을 이제 인식개선 활동을 하면서 앞으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서 자연을 잘 아끼도록 알려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한 번씩은 올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계획했던 거랑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소위 말하는 조난상황, 인생의 조난상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극복을 하고 이겨내는 방법은 준비죠. 사전에 자기가 계획하고 준비를 함에 따라서 그 위기의 순간에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그게 혼자 살아서는 그게 안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랑 같이 사는, 배려하는 방식을 배우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자기의 위기의 순간, 조난의 순간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지도에서 본 길이 이 길이야. 네. 출발? 사용해야 될지 몰라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렇게 돌려서, 적당히 돌려서 그런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게 등산. 그래서 발끝, 무릎, 명치를 일직선에 둔다. 중력 방향과. 그래서 딛고